안녕하세요. 복면가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 나름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반응은 아주 저조합니다. 예, 뭐몇 분 들으시지도 않는데 몇 분 보시지도 않는데 점점 갈수록 급격히 그 청취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 재미없으니까 안 보시겠죠. 예.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부터 촛불 집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는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죠? 막 요즘 뭐 무슨 저 부산에서 버스 대절에서 타고 오시고, 뭐 광주에서 버스 대절에서 타고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희는 뭐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갔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은 별로 공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느냐고 못 가보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 그 직업상 저는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가 없는 특수직에 좀 종사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못 움직이는 특수직? 많이 있나?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대치동도 그런가? 아 대치동도 주말에 못 움직이는 직업이구나. 아니 우리 저기 에이전트 언더그라운드 우리 에이전트도 그렇죠? 네, 주말에 못 움직이는. 그 3명 중에 3명이 다 주말에 못 움직이니까 의외로 많네. 한국 사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촛불 집회 참석은 못했으나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석을 하였어요, 그죠? 9월 29일이었나요? 28일. 28일 주말에 그냥 폭발한 거죠. 그때 뭐 요즘 이거 논란인데 몇 분 모이셨죠? 200만. 주최 측 추산 200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저도 필드에 좀 있어가지고 뭐 거의 개근상 받을 정도로 이렇게 참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2008년도 광우병 그죠? 이때가 이제 뭐 촛불 집회의 근원은 따지면 이제 더 오래됐지만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죠? 촛불 집회가 이제 탄생한 게 이러면 요즘에 뭐 틀딱이라고 그러나? 틀딱 몰래? 대단히 진짜 틀딱이다. 그래 그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인터넷에서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싸움 붙잖아요. 막 뭐 정치적인 문제가 무슨 뭐 스포츠를 보고 뭐로 막 싸움이 붙으면은 좀 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급식충이라고 그래. 너 아직도 학교 다니는 그 왜 사람한테 자꾸 충이라고 그러 벌레라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지. 일배충. 저도 일배 대단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벌레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잖아, 그죠? 안 그런가? 좀 기분 나쁘면 벌레라고 그래도 되나? 뭐 아무튼 뭐 저기 급식충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좀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은 틀딱. 틀딱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 제가 방송하려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쓸데없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좀 소통을 해보려고 나름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제가 잘 모르는 말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틀딱, 틀리 딱딱. 늙었다 이거지. 씨발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늙은 것도 서러운데 씨발 틀리 딱. 제가 요즘 이제 한 5학년 50줄에 좀 가까워지니까 진짜 이가 안 좋아요. 이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어 먹는 것도. 고깃집 같은 데 가면 고깃집 비싸잖아. 막 소고기. 그리고 막 뭐 시켜놓고 먹을 수가 없어 제대로. 이가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아니 그 서러운데 지금 늙어가지고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서러운데 거기다 대고 뭐 틀딱이 어쩌고 좀 이러지는 맙시다. 그리고 어린 것도 서럽잖아요. 어리면 안 서럽나? 어린 게 솔직히 어릴 때 나보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요? 고3으로 돌아가고 싶어? 절대 안 그러잖아, 그죠? 응? 우리 에이전트 지금이 좋아요, 고3이 좋아요?
아 그래 저 씨. 뭐 저런 아씨 독특하다니까 인간이. 어? 아 괴롭잖아. 그 학생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느냐고. 아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해 맞아 우리 대치동은 겁나 공부했어 그죠? 저분님 스펙이 학벌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랑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대단한 스펙을 뭐예요? 뭐 이렇게 별다른 엄마 찬스? 요즘 그러대? 아빠 찬스? 그러니까 이제 세습된다 이런 거지. 뭐 학벌 같은 것도. 있었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러지. 완전 단독 드리블로. 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에, 그지? 당당히 입학을 했어요. 표창장도 없고, 말도 안 타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창시절이 좀 괴로운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에이전트는 학창시절부터 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그죠? 언더그라운드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닥, 지금이나 그때나,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도 힘들어요, 젊었을 때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한 반환점을 이제 돌았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한 반환점이라고 합시다. 그죠? 인생 한 반환점. 중에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본 거야. 다 쓴 거야. 나머지 반이 남았다고 쳐도, 제가 설령 100살을 사는데 성공을 한다고 쳐도, 그 나머지는 이제 겁나 굴러 떨어지는 거야, 인생이. 근데 하여튼 가장 좋은 시절 50년을 살아봤는데, 언제가 제일 좋았냐를 물어보면, 뭐 딱히 좋았던 데가 없어요. 그래, 뭐 다 힘들었어, 계속 인생이. 저는 뭐, 이러면 또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가면 쓰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지 뭐. 제 인생에 제일 마음 편했던 때는, 제가 감옥에 한 2번 갔다 왔는데, 한 3년 내요, 도와? 그때가 마음이 제일 편했어. 예전에 어르신들마다 심장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감옥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서 밥 주죠. 뭐 심심하면 책 보고. 아니, 감옥에 있는 게 제일 편할 정도니, 대한민국이 요즘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일관성 있게 힘들어요. 저는 9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보다 좀 나아지긴 했다. 그지? 두들겨 패고 이러진 않잖아,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힘들긴 한 가지입니다. 제 방송 이제 쓸데없는 소리로 1시간을 때운다는 지탄이 많은데, 뭐 시작부터 완전히 틀딱 급식충? 뭐 이 쓸데없는 언어를 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좀 했지만은, 평소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 서로 이제 아무리 증오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해도, 뭐 서로 무슨 뭐 벌레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사람이잖아. 이 서로를 증오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조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오늘 이제 영화 쪽으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좀 껴가지고 스포일러 빵빵하고, 그래갖고 좀 조회수 한번 올려봅시다. 그죠? 조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딱 이런 거야. 사람 벌레 취급하고, 그죠? 사회적 약자라고, 혹은 이제 이른바 루저? 패배자라고 해갖고 막 벌레 취급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하다 못해가지고, 그죠? 이제 조커가 누군지 뭐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 배트맨의 이제 숙적, 이제 뭐 이런 사람인데 하도 당하다 못하니까 이제 인간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지? 지금 얘기하면 이제 묻지마 범죄자? 뭐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게 사회가 너무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일은 없잖아. 그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떤 방식으로건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를 이렇게 증오하는, 증오할 사람을 좀 증오했으면 좋겠어, 나는. 엄한 사람들한테 뭐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해요? 방황하는 청춘들한테 뭐 급식이 어떠니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이런 색깔을,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딱이 뭡니까? 사람의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혐오와 증오를 좀 부추기는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심각하게 느끼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촛불 집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 혐오와 증오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조국이라는 인물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흔히 얘기하는 조국은 사실은 뭐 강남 좌파, 부자, 그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 뭐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의 리그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참 잘 묘사가 돼 있어요. 보셨나요? 뭐 이게 무슨 사회 무슨 뭐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은둔자야? 나는 자연인이야. 씨. 천만이 봤잖아요. 기생충. 한국 최초의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그 역사적인 작품. 안 봤어? 둘 다? 맞습니까? 역시 조금 낫네, 대치동보다는. 대치동의 문제는 사람을 저렇게 뭐라고 해야 돼? 비교양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너무 공부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죠? 국영수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인간형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치동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 동의 안 돼요? 동의해요. 그렇죠, 그지? 그 국영수 위주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편협한 인간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인간형이라고 해야 돼? 건조한? 그지? 뭐 건조한 이런 인간형이 많이.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씨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 원인이, 저는 조커 영화를 보면서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을 더 증오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저분들이 건조한 생활, 어떻게 보면 배제된 생활,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골방에 갇힌 듯한 인생? 아닌가? 아니 스카이 캐슬에 갇혔잖아, 사람이. 그지? 저 디즈니 영화나 뭐 옛날에 동화 보세요.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니 신데렐라니, 뭐 예전에 어린이한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공주들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 사회 부조공자들이야, 그죠? 그러고 만약에 세상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다 병원으로 모신다, 그죠? 무슨 잠자는 숲속의 미녀니, 무슨 뭐 있잖아, 신데렐라니, 백설공주니, 이런 사람들이 현실계에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내 눈을 씻든지 그분들을 병원으로 안내하든지, 그지? 그러지. 그럼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내가 당신 딸한테 그 얘기했다가 나한테 되게 항의를 했어, 그때. 엄청 울었어요. 완전 충격. 저야말로 진짜 사회 부적응자인데. 그래서 이제 공주를 꿈꾸면 안 된다라는 아주 건전한 제가 교육. 5살이었나 그때? 5살 우리 어린이한테 제가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살도록 아주 건전한 교육을 했던 제가 기억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현실계와 동떨어져서, 그지? 어떤 이제 그런 캐슬, 그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나경원 씨랑 황교안 씨를 보면서 대단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왜 이러지? 이거 가지고 왜 사람들이 화내지? 이런 태도 있잖아, 그죠? 황교안 대표가 그때 뭐 그 아들이 뭐 대기업 갔잖아요. 근데 강의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어?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은 안 나왔지만, 그지? 뭐 열심히 노력해갖고 대기업에 갔다. 여러분들 뭐 희망을 잃지 말라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엄청 욕을 먹었잖아, 그지? 네가 좋은데, 네가 스펙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냐? 그래갖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황교안 대표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러는 거야, 그지? 난 참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안철수 대표가 전형적인 유형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냅니까? 뭐 이러고 막 그랬잖아, 그때.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국영수의 성벽에 갇혀서, 그죠?
한평생 살다 보면 전 미국에 이제 그런 양반이 또 있죠. 지금 대통령 하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민자 문제가 미국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멕시코 쪽 국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회의를 하는데 다리로 총을 쏴라. 총으로 다리로 총을 쏘면 안 되지. 총으로 다리를 쏴라. 그래 뭐 그런 얘기 했어. 뭐 전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장벽 위를 넘어오면은 뭐 이렇게 살이 꽂혀 들어가게 뭐 그런 거를 설치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보좌관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건 아니죠. 막 그러고 당연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아무리 벌레를 본다 그래도 그 할 소리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라고 화를 냈다는 거야. 트럼프가. 아 그게 뭐가 잘못돼? 왜 안 되냐? 내가 왜 하라고 그러면 다 지랄이냐? 니들은 대체로 그렇다 그래요. 뭐 미국에서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야. 응?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무슨 뭐 국정 뭐 이런 회의를 하잖아. 국무회의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이렇군 저렇군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보좌관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어. 니들은 내가 뭐만 하자고 왜 반대를 하냐?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그죠? 이민자들은 범죄자들이잖아, 그죠? 아니, 그건 명백한 사실이야, 그죠? 불법 이민자잖아, 그죠?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총으로 쏴야 돼. 근데 그게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죠? 재벌 2세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뭐 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긴 했지만은 어쨌건 그런 성벽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인들의 정서, 그죠? 생각, 상식, 그지? 흔히 말하는 상식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연민하기로 했어요. 이 황교안 씨나 나경원 씨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증오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조커로 만드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연민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감싸서 교화를 좀 해보자. 뭐 비웃는 표정이네. 아니 뭐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다 잠시 들었다고. 근데 대치동 때문에 또 삼천포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기생충 안 봐서 황교안. 그래. 괜히 왜 황교안이 나와 거기서. 저의 궤변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천재적 궤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이게 기어이 말이 되는 것처럼 믿게 만든대.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될 위치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기생충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기생충이 이제 이런 구조예요. 반지에 사는 이제 주인공 송강호가 반지에 살아. 그 다음에 이제 대저택에 사는 이제 우리 자본가지 사장님이 있어. 그걸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생충처럼 빌붙어갖고 이제 반지에 살던 인생이 나름 인생 역전한 거야. 그죠? 뭐 직업도 없이 막 빈둥빈둥 대다가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뭐 딸도 백수고 아버지도 백수고 뭐 무슨 뭐예요? 피자 가게? 그 피자 박스 뭐 그런 거 이제 온 가족이 붙여서 이제 그것도 제대로 못해 또 그나마도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아버지는 그 사장의 기사가 되고 뭐 딸하고 아들은 가정교사가 되고 뭐 인생 역전이죠 이 정도면 그지? 그리고 뭐 집도 뭐 겁나 좋아. 난 우리 집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뭐 그 겁나 좋은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막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생충은 많이 봤죠. 뭐 스포일러 빵빵 해도 되지 이제. 미안해요 대치동. 나중에 볼 때 이제 열받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지하에 또 있는 거야. 몰래 이제 숨어 사는 사람이. 그 집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 반지하, 그 다음에 지상. 이런 구조로 한국 사회가 그지? 이 구조화돼 있다. 완벽한 계급 사회다 이게. 뭐 이런 뭐 얘기예요? 조국이 비주류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역시 나 살짝 또 나갔어 이게 지금. 이게 또 살짝 나가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왜 하고 있지 지금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역시 사람 공부를 잘해야 돼. 그죠? 우리 대충 이거 다 지금 맥락을 나도 잊어버린 거를 놓치지 않고 딱 있었던 거야, 그죠? 왜? 나 지금 그래갖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지하에 사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하 벙커고 저는 이제 반지하 정도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지상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벙커에서 반지하를 보면 어때요? 겁나 높은 거야 저기. 그죠? 막 겁나 부러워. 요거는 송준호 감독의 이제 다른 영화 설국열차에도 이게 나오죠, 그죠? 어? 이제 꼬리칸부터 이렇게 쫙쫙쫙 그 서열화돼 있어. 사회가 이 열차 안에 사회가 서열화돼 있어요. 그럼 꼬리칸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앞칸 겁나 좋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칸은 본 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맨 앞칸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맨 앞칸을 맨 꼬리칸에 있는 사람이 맨 앞칸에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맨 앞칸에 화가 나야 되잖아. 그 설국열차 보면 한 놈이서 그 사장인가 그것도 뭐 자본가를 은유하는 거지, 그지? 그 사장이 맨 앞에서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살아, 씨. 어? 기차 존나 좋은데 다 차지하고 살아. 근데 이 사람 혼자 다 차지하고 뭐 무슨 귀족 생활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이제 이재용 씨 뭐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돈 많아. 이제 숫자로만 아는 거야. 이재용 씨 재산이 얼마입니까? 당신들이 앉아있는 이유는 뭐 그런 걸 검색해보라고 거기 앉아있는 거잖아. 8조? 그거밖에 안 돼? 그거는 1년에 버는 게 8조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가? 하여튼 뭐 이재용 씨 재산이 뭐 1조는 넘을 거야, 그지? 1조는 넘어? 그러니까 야 이게 조가 됐어? 그러면은 야 이거 겁나 큰 숫자야. 이 정도는 우리가 감이 있죠. 근데 그게 1조를 가지고 어떤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이 안 돼. 뭐 얼마인데? 뭐 나온 거 아니야? 9조 6천억 원. 9조? 야 역시 정보 전문가 검색을 안 해도 거의 그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추면은 리얼미터야 당신이. 와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뭐 8조, 9조. 솔직히 8조나 9조나 우리한테는 변별력이 없어. 그게 그거지. 그죠? 많다. 그냥 많다. 그냥 많은가 보다. 즉 이게 뭐냐면 관념적 부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의 규모가 어떤 현상들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냥 8조나 9조나 주머니에 8,000원도 없는 사람이 8,000원 없는 사람은 9,000원이 많게 느껴져요. 그죠? 와, 너 9,000원이나 있어? 나 8,000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숫자를 접하게 되면 에이 9조나 8조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돼. 그지? 이지영 씨 집에 가봤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집에? 네. 그러면 안 돼요, 재영 씨. 오래 살아야지. 건강이 안 좋아, 그지? 집에 에스컬레이터를 외워놓는 건데. 응? 하여튼 그 정도 그 영역은 우리 상상 범위에 있는 거야. 범위 밖에. 그래서 화가 안 나. 닦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조국 장관의 재산의 범위는 우리 상상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죠? 응? 강남에 몇 번짜리 아파트겠구나. 어떻겠구나. 그죠? 잘 사네.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집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조국은 그죠? 반지하예요. 반지하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죠? 기생충의 그 집주인은 끝까지 지하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죠. 지하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굽니까? 아몰랑 씨, 그죠? 아몰랑 씨가 그러잖아. 그 마리 앙뚜아네트랑 비슷한 소리 많이 했죠, 그죠?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왜냐면 그게 밥을 굶는다라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유령이야. 그죠? 반지하는 그나마 이렇게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저런 집이 있네? 그러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하 벙커에 있으면은 그건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뭐 별거 아니야. 아니 없는 거야 그냥. 없어. 4,700만 중에 한 3천만이 안 보여. 아니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제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노예제 시대 때 이른바 투표권,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유민 귀족들이잖아, 그죠? 근데 대다수 그 인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다수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어요? 노예잖아, 그죠? 그럼 70~80%가 노예라고. 근데 우리가 뭐 그리스가 뭐 민주주의 국가였다 막 그래갖고 뭐 교과서에서 막 배우고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10%의 민주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얘기야. 물론 그 옛날에 뭐 그런 정도 민주주의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높게 평가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80~90%는 시민권이 없는 상태야, 그죠? 지금 나름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하지만 80~90%의 존재들은 사실상에 저는 시민권이 없다고 봐요. 어쩌다 투표할 때 한번 가서 투표하는 게 시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우리 존재 자체를 그때 뭐 선거 때는 잠깐, 그죠? 잠깐 뭐 시장에 가서 오뎅 빨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먹기도 하는구나 인간이, 그죠? 그 누구예요? 그 저기 자유당 대표주자 홍준표, 그지? 그 양반 그런 얘기를 하다 이번에 촛불 집회 뭐 조폭들이 강남에 와서 난동을, 조폭들이 강남이라는 신성한 땅에서 그죠? 벌레들이, 강남은 신성한 곳이야, 그죠? 그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마지막 남은 어떤 엘리시움이자 파라다이스자 뭐 그런 곳이에요. 유토피아이자 그들에게는. 거기에 갑자기 버러지들이 수백만 명이 막 바퀴벌레, 그지? 막 기어나와가지고 그 벌레들은 특히 그 빛에 민감하잖아, 그죠? 나방이 불 켜놓으면 막 달려들잖아, 그죠? 똑같아. 막 촛불 켜놓고 막 그럼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거야. 뭐 전희경 씨랄지, 뭐 나경원 씨랄지, 거기 나오는 군중들이 뭐 관제 다 동원된 거야. 뭐, 에이, 저럴 리가 없어. 왜냐면 니들은 벌레인데, 벌레가 무슨 자신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그런 뭐라 그래, 주체적인 정치 행위를 하겠는가라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조국과 같은 인물, 우리가 볼 때는 반지하에 사는 부유한 존재로 보이는, 그죠? 조국과 같은 인물이 그들에게 볼 때는 어때요? 기생충 봤다니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까? 지하철 냄새가 나잖아. 지하철 냄새라고 표현하죠, 그죠? 기생충 영화에서는 지하철에 타면 나는 냄새가 있다 그래요, 박 사장이. 지하철 냄새. 참 이게 봉준호 감독 천재야. 그래도 지하철을 타봤나봐요, 다행이야. 저는 그 정도 뭐 유명인들은 지하철 같은 거 안 타는, 지하철 냄새가 있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내 냄새인 줄 몰라. 왜냐하면 그 약한 나의 냄새들이 모여서 지하철 냄새가 된 거잖아. 그죠? 그 반지하의 냄새, 즉 가난의 냄새예요, 그거는, 그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있어. 깨끗이 씻으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냄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아. 주방과 생활 공간이 분리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주방에서 나는 여러 가지의 그 냄새들이 있잖아. 그죠? 뭐 생선도 구워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냄새들이 혼재됐을 때 나는 냄새들이 다른 공간을 침습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내가 18평짜리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이게 분리가 돼요? 주방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냐고. 그럼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때? 그 모든 이제 뒤섞인 음식 냄새가 나의 몸을 휘감고 있는 거야. 그죠?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이요? 8시간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은근형 외톨이들은 거의 24시간. 그거보다 좀 덜한 혼족은 한 16시간? 16시간 동안 내가 그 공간에 있다 보면 나는 못 느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하게 되냐면, 집에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그죠? 특유의. 아우 왜 냄새가 나지? 그러고 환기를 시켜 이 바보들이. 네가 없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죠? 네가 없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이 집엔 원래 이런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네 코가 마비돼서 모르는 거야. 아우 씨. 근데 내가 나갔다 오면 다른 냄새, 그죠? 이거에 훈련되어 있다가 다시 오니까 그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계급적 여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의 일상, 나의 삶으로부터 잠시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 벗어나는 거야, 그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여행을 운망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응? 내가 1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여행은 어디로 가요? 응? 여행은 풀빌라로 가야죠. 그죠? 요즘 이런 풀빌라 같은 거 안 다녀본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요즘도 뭐 호텔 가고 뭐 모텔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이제 여행은 풀빌라, 좀 더 럭셔리한 풀빌라에서, 그죠? 사랑하는 연인과 다정하게 수영을 즐기면서 와인을 한잔하는 이런 정도 여유를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여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생활이 힘들고 여러분, 카드 결제가 좀 힘들더라도 1년에 한 3-4번 정도는 풀빌라를 이용해줘야 나도, 그지? 뭔가 클래스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안 그러면 나도 그냥 반지하 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 냄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풀빌라에서 내 몸을 정갈하게 한번 쫙 씻어내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 그 냄새 사라집니다. 나도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풀빌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가난의 냄새. 그지? 그 구질구질하고 그 찌질한. 조국에게도 그 냄새가 약하지만 나요. 그죠? 그래서 헛소리를 막 짓거려대죠. 공정사회가 어떠니, 개혁이 어떠니, 이런 헛소리가 바로 저는 그 가난의 냄새예요. 지하철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저는 조국이 누차 강조하지만 조국이라는 인물이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샤르트르가 완벽한, 샤르트르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가끔 제 컨셉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유식한 척을 좀 해줘야 돼. 그죠? 장폴 샤르트르, 그죠?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대가죠. 이분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체게바라. 완벽한 인간이다. 진짜. 진짜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바람도 피고 좀 했대. 그거는 체게바라 전기에 나와요. 제가 체게바라를 음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쿠바 가가지고, 혼자 혁명하다 보니까 외로웠는지, 다른 여자분하고 이제 또 이렇게 좀 눈이 그랬어요. 근데 또 샤르트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 공지영이네, 샤르트르가. 그치?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 완전 책바네. 응? 겁나 빠른 거 아니야, 그치? 바람을 피는데, 응? 그 안희정한테 그런 소리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치? 응? 그럼 샤르트르는 뭐야? 빠잖아, 이게 정신 나간 거잖아. 근데 하물며 그냥 체게바라 정도의, 샤르트르 정도라는 철학자가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게바라 하면은 영웅, 그죠? 슈퍼히어로 못지않은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잖아. 오죽하면 티셔츠를 얼굴에다 새기고 다니겠어. 그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막 새기고 다니고 온 것에다 그걸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아이콘처럼 됐지, 그죠? 무언가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아이콘처럼 된 체게바라. 근데 그조차도 생활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완벽했는가? 그 논란도 많아요.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사이에 과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애틋한 우정이 있었는가? 응? 그거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카스트로 본인은 체게바라는 나 영원한 동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긴 했지만은, 체게바라가 이제 떠나잖아요. 쿠바 혁명 승리한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난 더 혁명을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앙골라 가가지고 이제 또 총질하고 다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좋고야 좋고, 그지?
그러다가 총질 아프리카에 잘 안 된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내 고향이 남미니까, 그죠? 남미, 볼리비아 와가지고 또 총질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죠? 사살을 당하게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테러리스트야, 그죠? 지금 이러고 다니면 난리 날 거야, 그 조중동에서. 그죠? 너 베레모 쓰고 앞니 좀 잘생기면 날려나? 아무튼,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이 사회가 너무 썩었어. 우리 기생충들이요, 일어나라, 전국에 반지하에서 나와라, 뭐, 그죠? 막 이러고 막 다녀.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이거? 응? 아주 그냥 질근질근 짓밟혀가지고 그냥 가루가 될 거야, 그죠? 응? 그리고 막 우리 국민들도, 와, 드디어 영웅이 나타났다, 뭐 이러겠어요? 물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셨구나, 그분이. 그래갖고 이제 뭐, 저희 집 안방을 깨끗이 치워놓고 언제 오실까, 그죠? 뭐 저도 산 근처 살다 보니까 한번 들리실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야, 그지? 뭐 많아야 10%? 10%만 몇 번 많은데 10%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진심으로. 7, 80%의 국민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체게바라가 만약에 진짜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처럼, 뭐 지금 예수같이 떠받들잖아. 예수처럼 부활을 했어. 근데 부활을 해보니까, 한국이 제일 족같구나, 전 세계에서. 내가 여기서 한번 총질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리산에 똥 나타났어. 똑같은 모습으로. 내 티셔츠에 있는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이 지리산에서 막 뛰어다녀, 날다람쥐처럼. 그럼 뭐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드디어 오셨구나. 사인해주세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지? 질근질근, 잘근잘근 그냥 씹히는 거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국의 이 문제가 과연 이 사람 도덕성 문제, 아직도 전 진보 진영 일각에서, 진보 민주 진영 개혁 일각에서 저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그 검찰 개혁은 하고 조국 소원하지 말자. 응?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숟가락은 들지 말자. 조국은 숟가락이에요, 그죠? 내가 밥을 먹는 국민이야, 그치?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는 숟가락은 수단이야, 그죠? 조국은 수단이야, 우리가. 뭐를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한 수단이에요. 검찰 개혁이 밥이라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한다는 소리. 세상에 이런 망상가들이 어딨어? 이런 분들은 이제 흔히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개변의 대가라고 했는데 나랑 붙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랑 놀아야 돼요. 건전한 분들이 모여서 노는 데서 괜히 분탕질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있어요, 몇 분, 뭐 진중권 뭐 있어요. 저랑 노세요. 그죠? 저도 그 정도의 정치병적 발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숟가락 들지 말고 밥은 먹어라.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매트릭스야? 숟가락 보고 있으면 휘어? 숟가락이 없는 거야 여기? 숟가락은 애초부터 없었어? 이런 고도의 형사학적 세계를 국민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죠? 혼자서 성의사학 빨고 앉으셔. 조국 수단입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조국이 진짜 체계바라 못지않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때는 저는 조국 장관 그래도 좀 기대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한때는 체계바라가 되고 싶었던 양반이야. 그렇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단체 하나 만들어도 이름을 멋있게 재. 섹시하잖아 벌써. 그죠? 사회주의 노동자가 동맹을 했다. 장명을 잘해야 돼요. 그죠? 산호맹. 줄여놓으니까 완전 죽여줘. 막 살살 녹아 내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이런 걸 한 거는 체게바라와 같은 뭐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한때라도 뭐 처칠이 그런 말 했어요. 그죠?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천박한 거라고 그랬나? 하여튼 정확한 표현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한번 찾아줄까요? 늙어서도 사회주의라면 바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 늙건 젊건 사람이 옳은 짓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늙어서는 젊어서는 사회주의 옳은 거 하고. 그죠? 늙어서는 보수주의 해야 되고. 근데 어쨌거나 한때 젊었을 때만이라도, 그죠? 저는 어떤 이상을 품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이걸 완전 무시를 해. 그리고 조중동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마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진보연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장관에 관해서, 그죠? 이런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나요? 응? 보수건, 진보건, 응? 이런 잣대를 적용한 적이 있나? 조국에 대한 이 엄격한 잣대가, 응? 게다가 심지어 이제 점점 이게 사실은 다 드러나죠, 그죠? 사실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응? 표창장. 뭐 어제 보니까 뭐 SBS인가? 뭐 인턴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인턴 과정을 조민 씨죠, 이제 뭐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이제 조민 씨가 이제 인턴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느 강의실에서 뭐 인턴 관련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있었는데 여기는 조민 씨가 없었다 그랬어. 이 영상에. 그리고 보도를 해버렸어. 근데 있어. 그래서 저는 조민 씨가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저 정영진 교수도 그렇고 뭐 미안한 얘기예요. 이거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일 거야. 그냥 얼굴 깝시다. 응? 어차피 공인이잖아. 아니 만약에 조국 장관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뭐 부부 동반으로 취임식도 참가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공적 행사에 갈 수 있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응? 나온 것 같아? 근데 뭐야, 지금 하여튼 노출이 안 되잖아, 잘. 물론 뭐 이제 잘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공공연하게, 예를 들면 뭐 정영실 교수가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나한테 왜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 괴롭히냐. 조민 씨는 이제 목소리만 공개가 된 거죠, 그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소리 공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얼굴이 공개되면은 앞으로 의사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살긴 힘들어, 그지? 웬만하면 사실은 얼굴이 오픈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복면을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이제 얼굴이 오픈되면 이게 피곤해지거든, 그지? 제가 인기가 좀 생기고 그러면 뭐 여기저기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아닌가?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왜 이거 오픈하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의 침묵이 무언의 동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작당을 하고 달라붙어. 그 다음에 나의 부재, 그러니까 뭡니까? 하여튼 나의 영상이 부재한 거. 이것이 뻔히 그 동영상에 본인이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도 너무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대단히 뭐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당당하게, 그죠? 어차피 전장에 나왔잖아. 필드에 나왔잖아. 이거 전쟁이에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우리도 표현했고 언론에서 그래서 조국 대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국 내전. 조국 내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는 개천절 집회와 촛불 집회 때문에, 그죠? 내전이 일어났다 이거지. 저는 그 명명이 정확하다고 봐요. 내전 영어로 하면 시비로죠. 계급전쟁이에요, 그죠? 반지하와 지하가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상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들이 너무 하는 것 없이 다 가져가잖아, 그치? 제가 다시 한번 기생충 영화를 말씀드리면 기생충이 누굴까요? 1차원적으로 영화를 해석을 하면은 기생충은 송강호야, 그치? 송강호 일가. 거기에 사장한테 빌붙어서 그냥, 그죠? 근데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장은 송강호 일가가 없으면, 그게 송강호 일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 그 허드렛 일을 해줘야 될, 그지? 하층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능한지, 얘가 서울대를 나온 앤지, 그지?
그걸 위조했잖아. 서울대 뭐 졸업증인가 뭐 입학증인가를 위조해가지고 이제 사기 쳐먹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뭐 다른 뭐 일리노이 뭐 뭔데? 뭐 하여튼 뭐 무슨 미술 뭐 심리치료 전문가 뭐 이래갖고 돈 더 뜯어. 응?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온갖 이제 그 사기질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 집에 다 들어가. 아버지 엄마는 가정부, 아버지는 운전기사, 뭐 딸은 이렇게 들어가려고 온갖 사기를 치는데 그 어리숙한 사기에 다 당해. 그죠? 그러면 어떤 존재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아버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 뭐 영화를 보면은 그 아버지는 뭐 벤처 사업가 정도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 아버지는 사장은 그나마 그래, 돈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그지? 자기 노력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거지. 저는 그 노력이 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를 획득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부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는 거야.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똑같이 나눠갔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불균형의 격차가 점점 갈수록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그 부인, 아이들, 부인은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봐야 되나? 그치? 그 이혼소송 걸리면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야. 그죠? 그럼 아이들은 무슨 기여를 했죠? 아무 기여한 게 없는데 어때? 그래, 그치? 하여튼 나의 유전자가 좋은 거? 무엇한 거? 나의 유전자가 기여를 한 거야? 근데 그런 이유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더 기적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변하자는 거야 지금. 그죠? 그것도 전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너무 착하고 순진해요. 저 조커 영화를 보면 사실 좀 부러웠어요. 바로 중지하고 폭동 일으키고 막 경찰차 뒤집어 엎고 막 약탈하고. 근데 이번에 촛불 집회 서초동에 뭐 300만이 모였다고 그래. 아이, 뭐 숫자가 뭐 얼마나 모였까? 많이 모였어, 그죠? 근데 가갖고 뭐 길거리에다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그죠?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도 그 화장실 문제 잘 해결을 했대, 그지?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잘 배치해놨는데 그래도 대단히 모자라요. 저도 예전에 이제 광화문 필드에서 많이 뛰어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모여봐야 한 100만? 뭐 그랬어. 근데 화장실을 갖다 놔도 난리가 아수라장이야. 그 일대 상가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야. 그래도 광화문 쪽은 강북이라 그런지, 그죠? 그 지하철의 냄새를 어떻게 보면 공유해줘. 근데 강남에 가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안 될까?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냄새, 화장실에, 그 고귀한 화장실에 지하철 냄새가 배잖아.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 수백만의 그 지하철 바퀴벌레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역겨운 배설물들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기생충의 이제 초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기사로 채용을 시키려고 자기가 그 사장의 이제 차죠. 그게 이제 이렇게 태워줬어. 사장 운전수가 좀 찝쩍대요. 이 사장 운전수가 그 아가씨한테.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라고 처음에 던집니다. 놓고 나가. 자기 속옷을 벗어가지고. 응? 그러고서 그 얘기를 그걸 알게 돼, 사장이. 그럼 거기 속옷이 왜 있겠어? 여자 속옷이? 그 사장이 앉으시거나 기사가 앉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기사가 있겠지, 사장이 안 했으니까. 그래갖고 기사를 이제 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송광호가 대신 들어가는 거야. 응?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해고를 했을까요? 불결하잖아, 그죠? 자기 차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장이 맨날 하는 소리가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송강호가 자꾸 선을 넘을랑 말랑해. 그지? 예. 보시면 맞죠, 그죠? 선을 자꾸 자꾸 나를 건드려, 그지? 깔딱깔딱.
네가 나하고 같은 레벨인 줄 아는 듯한 행동들을 해요? 예컨대 뭐 차를 몰고 가는데 말을 섞는다든지, 그지? 그게 뭐 말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지? 너는 들으면 되는 거야, 내 얘기를. 근데 너랑 나랑 대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는 이미 평등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지? 나는 너를 인격체로 존중한다. 너도 나를 인격체로 존중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그죠? 바퀴벌레가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야, 벌레야, 이러지 말자, 우리. 나도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단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그죠? 응?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집에 어질러. 그지? 그럼 가고, 야, 파리 채진 거죠? 저거 좀 잡게. 이럽니까? 그 데려다가, 야, 이거 어지르면 안 되지, 그래, 그지? 그리고 애가 아무리 막 바퀴벌레처럼 막 사방팔방 뛰어당겨도 이거 저거 치워. 이거 안 합니다, 그죠? 어? 근데 바퀴벌레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병균을 옮기고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긴 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 불결한 행동을 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다닐 뿐이야, 나는. 근데 어때, 우리가? 그냥 난 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때? 어? 너는 나랑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박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사람을 벌레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즉,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박사장이 선을 넘치고, 그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 네가 기사지, 뭐야, 네 사람이야? 넌 운전이나 똑바로 해. 거기 그런 대사 나와, 그죠? 운전이나 똑바로 해.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뭐, 재벌가,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거야. 아, 똑같아. 그 봉준호 감독이 괜히 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봉태일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티난 연구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다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앞에 봐. 딱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차를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급브레이크 급정을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 봐. 뭐 이런 얘기를 해. 똑같다는 거야. 너는 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총기 난사하고 뭐 이번에도 조커 뭐 그 자업자득이야. 왜 영화를 탓해, 그죠?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야, 우리나라에서는 판타지가 돼요. 아무리 총질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총기를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잔혹하게 묘사가 되고 현실감 있게 묘사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커를 보고 나서 조커가 감정이입이 돼갖고 내가 극장에서 총질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잘해야 뭐 하겠어? 잘해야? 표현이 좀 이상하네. 잘해야 어디서 뭐 칼 들고 뭐 백주 대낮에 그냥 난동 부리는 거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 실태가, 그지? 사회적 조건 자체가 조커를 판타지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영화 재밌네 혹은 재미없네 이러고 끝나. 근데 미국에서는 이 판타지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럼 영화가 잘못이야? 총을 판 새끼가 잘못이야? 웃기는 놈들이야, 그죠? 간단한 문제예요? 총기 난사가 자꾸 걱정이 돼? 그럼 총을 안 팔면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과자를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뭐 병에 걸려? 간염에 걸려? 그러면 불량식품 안 팔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하는 행동이 뭡니까? 법적 조치가. 뭐 판매 중지 뭐 이런 거 다 시키잖아. 응?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생충을 보면서 좀 더 어떤 감정이입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두 영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방법이 달라. 이건 뭐 막강한 이제 스포일러를 확 때리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커는 뭐 지금 상영 중이니까 이제 약하게 하고, 그지? 대충 다 이게 추론되잖아, 그죠? 이 새끼 왕따인데, 겁나 완전 찌질이야, 그지? 별 거지 같은 것까지 나를 뭐라고 해야 돼? 무시해, 지금 상황이. 예? 자기가 볼 때 진짜, 쟤나 나나 똑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뭐야? 반지하 살고 있는데 내가 벙커 있는 놈도 나를 무시해. 그럼 난 반지하가 아닌 거야, 그죠? 벙커 밑에 또 벙커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얘는 아직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판사판 된 거야, 그죠? 이판사판 되면 뭐 하겠어? 나 괴롭힌 새끼들. 결국 이제 나 괴롭힌 새끼들 다 쏴 죽이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총으로 했지. 기생충에서 어떻게 했어? 칼로 했잖아, 그죠? 사람 찔러 죽이고 끝나잖아, 그지? 두 영화가 사실은 이라크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거야. 이것은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총을 쓸 거냐 칼을 쓸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 사회의 계급적 분열 상황이나 한국 사회의 계급적 분열 상황이나 거의 극단적일 정도로 사람들이 폭발할 정도로, 그죠? 살인을 저지르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응? 차라리 살인이라도 저지르자라고 신경질적으로 나올 정도로 폭력적인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조국 촛불, 그죠? 이것이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봐요. 근데 처음엔 그랬죠. 아, 조국도 그래. 반지하 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저 그런 놈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 우리가 볼 때 야, 저 잘 사는데 그랬는데 걔가 어떻게 당하고 있어 지금? 그럼 난 뭐야 도대체? 그제? 어? 야, 서울대 나오고 부부가 교수고, 어? 딸은 뭐예요? 의대 들어갔고, 뭐 강남에 뭐 수십억대 아파트가 있고, 뭐 몇십억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어? 이런 사람이 진짜 잘근 가루가 되도록, 그죠? 자신들의 그 영역 선, 그죠? 그 선을 넘어 들어올까봐 지금, 어? 그런 행위들을 한 거잖아 지금, 그죠? 뭐 개혁을 하는지 뭐냐 하는 게 자신의 선을 넘어오려고 하는 거잖아. 자신의 성벽에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기득권의 성벽에 흠집을 내려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걸 말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행동으로 옮긴 게 아직 없잖아, 그죠? 다 무슨 콘서트 가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콘서트 하다가 몇 마디 검찰 개혁해야 된다, 공수처 있어야 된다, 다 말뿐이야.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루가 되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저도 이걸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이 그 수백만의 촛불이 야, 조국이 너무 멋있어, 나 족바 할래. 예? 좀 말이 거칠다, 그죠? 이름 때문에 나는 족바 할래 그래갖고 이제 쭉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진짜 검찰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문제야, 그죠?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됐으면 좋겠어. 요 정도의 생각에서 뛰쳐나왔다고 봅니까? 실제 집회 현장을 가보세요.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 기본 구호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별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죠? 뭐 자한당 해체, 별얘기 누구 감옥 보내자, 오만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시스템 전체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 영화를 비유하자면은 애초에 설국열차에서, 그죠? 주인공이 앞칸까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열차의 서열 구조를 폐기하기 위한 거였죠? 그죠? 칸칸 서열 구조가 돼 있는 이걸 폐기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기차 자체를 탈선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앞칸에 가 있다고 해서, 그죠? 이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꿈이 되는 거죠, 자리 바꿈이. 그러니까 열차를 탈선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지금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탈선시키자 이건 아닙니다. 이전의 궤도와 다른 궤도로 가자는 거예요. 이전의 궤도라는 건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죠? 검사로 얘기를 하면은, 검사할 때는 스폰서 받고,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무죄, 무전 유죄, 그죠? 그리고 없는 놈들만 두들겨 패고, 예? 감옥에다 넣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검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나는 검사가 의사나 검사가 이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의료행위나 법률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야. 이미 이것 자체로.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사람들이 아파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현대의학이 어떤 식으로 가냐. 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죠? 치료하는 기술은 발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 기술이 미숙해서? 치료가 되면 안 되잖아, 이 사람아. 저는 안 걸리면 병원 가지 마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방법이 없어. 안 걸렸는데 왜 병원 가? 고통스럽게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남 돈 퍼주면서. 그죠? 독점 자본들, 의학 자본들, 그죠? 의료 자본들, 다국적 의학 회사들, 그죠? 병원 카르텔들, 이른바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그죠? 대자본들. 간혹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갈 때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응? 광화문 촛불집회 때도 그렇게 막 밀도가 높진 않아요. 응? 그 사람들 돈 빌려줘.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차피. 그죠? 방사선 치료니 무슨 치료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 눈가림이에요. 그 대신 암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암 환자 늘어나죠? 물론 이제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늘어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이, 너무 육체를 안 놀리면 살잖아, 지금. 그죠? 이른바 방콕, 뒹굴, 이러고 살잖아. 그럼 암이 안 걸려? 내 몸이 아주 온실이야, 암한테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진단기술이 지금 고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예전에는 암인지 진단이 안 되거나 모를 게 지금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야 돈을 버는 사회? 자, 법률가들이 돈을 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범죄를 많이 저질러야 돈을 버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잖아. 검사 공무원이에요. 연봉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어떤 지적 능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은, 여의도로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증권가 가가지고 잘 머리 쓰면은 떼돈 벌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면은. 근데 왜 검사를 해?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금융가를 가면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나의 지적 능력으로 내가 굳이 검사를 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부를 여기서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응? 그러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자본주의에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특히 현대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금융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은 다 월스트리트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 쓰는 놈들 다 거기 처박혀서 사기치는 거나 연구하고 앉아있으니.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글로 가야 돼, 인재들이. 그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그죠? 도박하면 크게 한번 몰려보는 거지, 우리도. 어차피, 복골복이야, 세계 경제는. 누가 배팅을 잘하느냐, 그죠? 우리 인재들을 세계 금융시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돈이라도 뺏어오자 이거예요. 근데 인재들이 다 검사 의사만 하고 있어, 그지? 국민이 아프고 범죄만 저지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재들이. 이 얘기는 내가 금융시장 나가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의사나 검사를 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야,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검사직을 하면. 공식적인 것 외에 수입이 상당히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 벗어. 그럼 또 뭐가 생겨? 정관예우 해가지고, 그죠? 한 1, 2년 한번 쫙 빨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로펌 하나 세우는 거지, 재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弁장 이런 데서 모셔가고. 자기들끼리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정권 바뀌었어. 그죠? 20년 전에 어쩌다 한번 정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좀 깔짝댔어, 솔직히. 내가 볼 때. 나 같은 이제 조커스러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총질을 대가리가 총알을 박지. 그죠? 저 친일파들을 왜 그냥 놔둬?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좀 깔짝깔짝 그래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좀. 그지? 야, 우리 적당히들 좀 하자. 그래갖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 손을 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
아주 갈기갈기 사람 찢어가지고 바위에 사람 밀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고 지네가 다시 잡았어. 그죠?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반띵 정신으로 진짜. 아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조국 펀드를 파다가 이명박이 나와요? 참다 이분은 우리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죠? 조국 펀드를 파는데 거기서 누가 그러대 뭐 만평이 나왔대요? 조국을 막 야 저 새끼 잘 털어봐. 근데 쥐가 찍찍 나오는 거야. 와 진짜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남은 핏방울 동절 한 입까지 싹싹 핥으시는 이건 반띵 정신도 제가 볼 때 이건 저기 누구야 김원수 씨가 틀렸어. 그죠? 이건 반띵 정신이 아니에요. 반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싹쓸이 정신이지, 그치? 겉으로는 반띵이지만, 그러니까 오늘 야 더치페이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다 이거요? 다음에 분명히 얻어먹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게 기억을 해놔. 장부에 써놔. 그러다 한 달이 됐고 두 달이 됐고 다시 만나잖아. 어떤 기회를 통해서는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 거야. 절대 반띵 정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감명 깊게 느꼈어요. 아몰랑 씨. 지금 아몰랑 씨 숙소가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죠? 응? 뭐 병원이 저 정도 돼야 병원이지. 뭐 6인실 뭐 이런 아유 그 바퀴벌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판국에 진짜 정신 저분들이 아까 그런 이 캐슬에 사시는 분들이다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람이 뭘 해도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는 그냥 이게 왜 문제야? 돈 있어서 좀 좋은 데 있겠다는데? 그거 저도 이제 아까 제가 한 3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방에 있을 때 한번 아팠어. 그래갖고 안에서 이제 진료소가 있어요, 뭐 보건소 마냥. 그래서 좀 치료를 받다가 이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제가 폐렴인가 뭐 걸려가지고 외부 병원을 가가지고 좀 진료를 받았어야 돼. 하루인가 제가 입원을 하고 왔어요. 의료보험이 안 돼. 재소자는. 그래서 저 부모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몇백만 원이면 폭탄 맞은 거야, 갑자기. 하루 있다 왔는데. 그럼 저 아몰랑 씨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똑같잖아.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물론 뭐 거기 그런 귀족, 뭐 병실이 의료보험하고 뭐 아무런 관련도 없겠지만은, 천문학적인 지금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신경 안 쓰잖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봐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됐어. 그죠? 그럼 이번에 좀 나아질까?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사회개혁 할까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딱 어때? 저는 딱 2007년 대자뷰예요, 지금. 이른바 뭐 아까 얘기했던 급식 뭐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틀딱들은 아주 생생히 그리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흐릿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먼 일이 대단히 가깝게 느껴져요. 내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죠? 중요한 건 기억에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는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많은 기억들이 있잖아, 그지? 네, 제가 이제 뭐 71년생이니까 상관없어. 71년생이니까 예컨대 71년도부터 81년까지 기억은 없어 거의. 그지? 뭐 드문드문 있어. 그죠? 근데 81년부터 한 91년? 한 2001년? 정도의 사이의 기억은 밀도가 대단히 높아요. 다 기억이 나. 뭐 연도별로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사적인 것부터 공적인 것까지. 근데 이제 그 이후 2001년부터 뭐 지금까지 이 기억은 이때랑 비슷해. 71년부터 81년까지라. 뭐 듬성듬성 중요한 사건들만, 그죠? 내 인생에 뭐. 그리고 이제 뭐 저 후배들을 만나거나 저희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한 얘기 또 한다, 한 얘기 또 한다 그래요. 참 비애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야. 노인들이 화장실 자주 가잖아. 그래가지고 타박하면 돼요? 화장실 자주 간다고? 제가 아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뭐 틀리. 이가 빠지는데 어떻게 틀리를 해야지. 그걸 왜 비난을 해? 똑같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기억력의 감소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 혹은 2002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죠? 그 무렵 또 2007년 월드컵 있고 막 그랬죠. 그다음에 2007년 이런 굵직한 사건들밖에 잘 기억이 안 나. 2000년에 정상회담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도 되게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북 정상회담. 저는 왜 자주 하지? 통일됐나 내가? 껴나가나? 말세 부르면 되나? 막 헷갈려. 그래서 2007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양상은 이대로 갔으면 그죠? 만약 조국 장관이 거기서 낙마를 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까? 정말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백리의 어떤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 적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제가 뭐 나름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실수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박해서 그것이 매력인 분이에요. 그죠? 논두렁에 앉아서 막걸리도 하고 말도 잘못하고 가끔 말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민중의 시대의 요구에 대변인으로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한 대행자로 쓴 거야.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야. 뭐 대통령은 어느 지도자나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행자로서 대행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끝까지 완수하는데 그죠? 주인인 우리가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그죠? 지켜줬어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 완벽하고 똑똑하고 청년 결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조국 수호 한자로 보면 조국 마이 컨츄리죠. 그죠? 마이 컨츄리를 지키자는 뜻이에요. 조국 좀 잘 알고 떠들자 이거예요. 나의 조국 공화정 민주주의 그죠? 이 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물론 그거 좁은 의미의 조국도 포함이 돼요. 그 안에 왜? 조국은 숟가락이잖아. 그죠? 조국은 우리의 수단이야. 우리가 요구하는 이 열망들, 그죠? 시대적 사명, 시대적 요구. 작게는, 아주 작은 일부예요, 검찰개혁. 내가 검사들 그래, 줄줄 날린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닥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경험상. 근데 그거라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어? 그걸 하기 위한 숟가락이 있다면 숟가락 없이 밥을 못 먹잖아. 근데 조국 수호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바보니까 200만, 300만, 그죠? 9월 28일, 200만. 10월 5일 300만. 그게 잘났어? 300만 대가리가 합친 대가리 죄송합니다. 300만 내 두뇌를 합친 것보다 네 대가리가 더 총명하냐 씨. 응? 대충 그 정도 숫자에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야 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월 5일 날 그죠? 10월 5일이야. 10월 3일 개천절 날 조국을 구속하라는 사람들도 뭐 300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봐도 맞아. 엄청 나왔어. 그죠? 그러면 이것도 대충 맞는 거겠네? 맞지? 이것도 맞아 임마. 바보야. 이것도 맞지. 쟤네들 입장에서 그지? 너는? 너는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정 교수를 욕하는 것 같네요. 그 사람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누구시건 잘 봐. 내 얘기를 했죠. 사장이 있지. 지상에. 그죠? 반지하에 누가 있어요? 송강호가 있어요? 벙커에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 빨리 가서 찔러 그냥? 그리고 위에 가서 점령해? 어큐파이 뭐 그런 운동, 뭐 월스트리트 그런 운동 있었죠. 미국에서. 그죠? 그 프랑스에서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빈집 점거 운동. 그 주거 문제 심각해지니까 청년들이 그냥 빈집 점거하자. 그럼 되잖아. 가갖고 씨발 위에 다 점거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살지? 기생충으로 살잖아.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대다수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기득권 층이 다 해봐야 뭐 1%? 1% 적지 않아요? 1%는 몇 명이야? 50만 명이다 칩시다. 1%가 1%라고 쳐도 그 1%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관리를 하잖아. 그죠? 뭐 목사님들 뭐 무슨 재앙 뭐 군인의 쫙 있잖아. 그걸 50년 동안 관리를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50년 보수 정치사에 처음으로, 이것도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죠? 처음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안 모이나? 네? 예전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이제 막 쿠데타 나고 망하고 막 난리 났죠. 차베스 대통령은 뭐 이제 죽고, 그것도 암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보면 친정부시, 반정부시 똑같아요. 예. 그 이제 반정부시는 이제 주로 뭐 있는 사람들이지. 그 막 몇 명 나와가지고 진짜 뭐 이건희, 이재용 뭐 이런 사람, 이건희 씨 뭐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시위해요? 그날 광화문 집회 때도, 저거는 이게 편의상 조국 장관을 까는 집회이기 때문에 조까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조까는 집회에서, 그죠? 그 뭐야, 자유당 국회의원들 자기들 발언 끝나니까 다 가잖아. 그랬잖아, 그죠? 걔네들은 가야 돼요. 걔네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탈북자들,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분들이 지하 벙커야. 내가 볼 때는, 그죠? 이 사회 이 계급 구조로 딱 놓고 보면은 탈북자 당연히 지하 벙커죠, 거기, 그치? 얼마나 멸시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요. 똑같은 인간이 탈북자라고 멸시하고 조선족이라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멸시하잖아. 조선진이라고. 예?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동원령이 됐어. 게다가 뭐 이렇게 알려지는 사실에 의하면, 그죠? 뭐 알바비를 줬는데 헌금으로 회수했다든지, 당협위원회별로 뭐 할당도 때렸다고 그래요? 한 150에서 400 정도 할당을 때렸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관제데모 하는 거를, 조직동원하는 거를 지들이 막 자랑처럼 올리대, SNS에서. 김진표가? 저 춘천에 있는, 김진표죠, 그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김진태, 김진표는 민주당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뭐 비슷하다 보니까 하는 짓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김진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 뭐 열대 받고 열대 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더우니까 이제 버스를 더 지금 잘 준비를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 버스비 누가 냈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비를 대고 이렇게 왔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그분들은 진짜 반띵 정신이 어떤 그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이명박 MB가, 그치, 주군이었잖아. 그런 주군을 모시는 사람들은 어때요? 밑에. 똑같은 정신세계를 갖게 돼 있어. 그죠? 겉으로는 반띵, 뒤에서는 뭡니까? 싹쓸이. 제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알바비, 뒤에서는 헌금. 이렇게 가는 거야, 얘네들이. 얘는, 이게 철학이야. 그리고 이게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신념의 문제야, 이거는. 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나의 철학, 신념, 나의 그걸 다 버리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 그게 한 300만 돼. 그게 이것도 민심? 맞아요, 민심이에요. 맞아. 이 사람들은 조국을 어떻게든 구속시켜야 돼. 그래야 알바비라도 나중에 받아요. 그죠? 나중에 뭐 나경원 씨가 대통령이 되건 뭐 황교안 씨가 대통령 되건 참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글퍼지네. 하여튼 누가 되건 간에, 그지? 이 족가는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이 돼야 하물며 알바비, 작게는, 크게는 뭐가 돼? 뭐 BBK나 뭐 이런 거라도 하잖아. 이것도 민심이야. 그러니까 조국 구속해야지. 조국이 죄를 져서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치? 조국이 실제 뭘 한 건지. 왜냐면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 얘기가. 그리고 조국이 진짜 나쁜 게 한 게 없어도 이거 나쁜 새끼인 거야, 그죠? 그냥 존재 자체가 바퀴벌레하고 비슷한 거라니까, 씨. 그냥 까고 싶은 거야. 그냥 족가는 거야, 그냥. 그거랑 이거를 똑같이 봐? 닭대가리야? 순진해? 그러면서 뭐 아직도 일각에서, 그죠? 저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보면 이제 자발적 시민들이 모였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관제대모다. 저 둘 다 맞다고 봐, 이것도. 이번 이제 촛불 집회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단체가 있고 막 그 단체 지도하에 대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좀 이런 양상이 강했잖아.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뭐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냥 뭐 주도하는 단체가 특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막 그래. 근데 막 모여,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지침을 주고 막 뭐 동원력을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죠? 뭐 예컨대 뭐냐면 조국 장관을 해임 안 하잖아. 그죠? 그게 싸우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나는 아군이 없잖아. 쟤네는 뭐 조중동에 뭐 검찰에 막 온갖 것들이 다 덤벼드는데 나는 아군이 없으니 나의 아군은 누구요? 촛불밖에 더 있어. 촛불 대통령이잖아. 촛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에 SOS를 치는 건 있어요. 그것이 서로 호응되는 거지. 그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촛불 집회는 청와대 지도자와 민심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독특한 양상이긴 해요. 그죠? 뭐 예전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그때하고 좀 다르지.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런 양상이고 시민들이 막아주는 양상이었다면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조국 장관 본인도 적극적인 플레이어야. 그죠? 방관자는 아니에요. 그죠? 검찰 개혁한다면서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데려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명령합니다 그랬잖아. 조속히 마련하시라 검찰 개혁 방안을. 이건 플레이어로 뛰어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제 관제 데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관제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을 동원한, 국민이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는, 동원하는, 이게 어떻게 관제 데모가 됩니까? 그 돈 뿌려서, 그죠? 알바비 주고 이러면 그렇게 모았다, 뭐, 그죠? 공무원한테 할당 때려가지고 공무원 조직들 다 모았다. 그러면 관제 데모라고 할 수 있지. 응?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촛불 집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응? 그런 면에서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 거다. 개천절 집회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200 받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묻고 더블. 묻고 더블로 가자는 거잖아. 그죠? 응? 그래갖고 받았죠. 그죠? 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잖아. 먼저 배팅했어. 그죠? 야, 200만. 딱 하니까, 그래? 묻고 더블 쳤어요? 개천절에? 응? 그러니까 이제, 콜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300, 뭐, 서로 주장이 맞다고 치면은, 그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300 딱 됐어. 또 묻어야 되겠네? 그죠? 패를 깠는데 똑같잖아, 지금 패가. 그죠? 똑같은 패가 나왔잖아. 구사 다시야, 사실. 이렇게 전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구사 다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면 되네. 묻고 답을 갑시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어떤 것이 과연 관제데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당이? 그러면 밑에서 이럴 거예요. 4달러. 4달러. 4달러 너무 적나? 40달러로 가야 되나? 일단, 시간당. 그죠? 시간당 4달러도 적다, 그지? 지금 최저임금 우리가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4달러 안 되겠네. 4달러 더블. 그죠? 그 정도는 줘야 돼요. 자, 이게 계속 얼마나 가겠어? 자, 총선 때까지만 갑시다. 그래서 결판을 보자고. 이건 뭐 진영 논리니, 뭐 정치 공학이니,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진영 논리고, 당연히 정치 공학이야. 그죠? 결국은 어느 한 축이, 그지? 압도를 해서 이 지금 팽팽한 상태에 여론을 봐도 그래. 현재로 봐서 50대 50이야. 솔직히 뭐, 200만 나오니까 다 이겼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봐봐. 300만 나오잖아.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민주당. 민주당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또 무슨 뭐 룸사롱 가서 술에 퍼먹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더 큰 힘으로 이제 이걸 다 무력화시켜 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도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찬성 반대가 거의 비등비등한데 조금 반대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찬성하냐, 뭐 반대하냐, 조국 장관을 해임해야 되냐, 구속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거의 50대 50의 여론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어쨌건 저쪽 개천절 쪽은 그죠? 조카 집회는 조카는 방송들 엄청 많죠, 그죠? 조카는 신문들 많죠. 조카 연합이야 여기는. 근데 우리는 뭐야? 가진 게 뭐 있어? 그럼 촛불 하나 덜렁 가지고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 좀 몇 사람들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 그죠? 물론 뭐 이제 저보다 인기 많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되지만은 이게 사실상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을 진짜 이게 개미 정신으로, 개미 군단이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좀 허물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예전 이것도 근데 대단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같았으면 조국 뭐 저기 해임이 아니라 그냥 구속되고 그죠 만신창이 나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죠 민주당 내부에서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개 싸움 나고 또 여기 얘네 싸우는 거 보면 덩달아 또 무슨 진보 정당이라도 같이 싸워요 또 네가 잘했니 제가 잘했니 뭐 또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진보 정당이 한 2개 정도 있죠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뭐 진보 정의당, 예. 정의당하고 민중당. 민중당은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 진보당에서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진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뭐 저는 서초동을 가냐마냐 가지고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 그죠? 조국 임명을 찬성하냐 마냐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나는 뭐 대학로로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 지정 논리에 빠지지 않고 뭐 이런 또 분들도 나오는. 물론 이제 자기 이슈를 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노동자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학로에서 독자적인 촛불을 들겠다. 이거는 예술성은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 좋은 작품이야. 응? 그런데 관객동은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한국 사회는 두 개의 진영, 조국을 중심에 놓고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야. 그죠? 여기에 중간 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할 건데? 조국 구속과 조국 수호. 여기서 중간 지대는 뭐예요? 불구속? 기소? 조국 불구속 기소. 그럼 이걸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걸 가지고 뭘 고민을 해요. 이 쉬운 이분법을. 응? 컴퓨터에다 대고 너 왜 이진법이야 단순하게. 영하고 일로도 컴퓨터는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죠? 이진법, 이분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1차원적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0과 1만으로도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분명합니다. 이진법의 종국이에요. 그죠? 여기에 자꾸 복잡한 논리를 끼워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한당 해체 방법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너무 쉬워졌어. 어떻게 하면 해체됩니까? 한 석 달만 한번 해봅시다. 응? 저 촛불 집회를 서초동에서 한 석 달만 뭐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고, 그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렇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요 이렇게 돌아가서 해야 돼. 뭐 격주제로 나오시는 분, 뭐 매일 나오시는 분,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되 저기 한 석 달 정도만 내년 봄 올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이제 계속 해요, 그죠? 지금 쟤네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 촛불의 숫자가 민심인 것처럼, 그죠? 그럼 누가 어떤 게 진짜 민심인지. 조국 사건도 애초에 그랬어요. 그죠? 초반에 조국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몰려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촛불 이렇게 뭐 몇 달씩 하는 게 이게 뭐 거의 이제 습관이 돼 있잖아요. 몸이 돼 있잖아. 응? 뭐 박근혜 때도 용합 때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한 거예요? 그죠? 봄까지 한 거잖아. 거의 반년 했어요. 내년 총선 때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한당이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소리 안 질러도, 그죠? 재정난으로 당 간판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우리 역사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그죠? 그리고 뭐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정치가 실종돼서, 그죠? 광장이 정치를 대체했다.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아고라 정신이잖아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잖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행해서 정치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 먹고 살아야 돼. 바쁘니까.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이거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예요. 그죠? 정당이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해서 정치를 수행하는 것. 이거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 직접 정치잖아. 근데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니지. 정치인이 실종된 거지. 그지? 정확히 표현해야 돼. 정치인의 실종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죠? 정치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치인이 필요가 없어. 이거랑 오해를 하면 정치인이 없어진 세상, 그 독재 사회가 되면은 정치인이 없어지지. 이거는 필요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 그지? 없임을 당한 거지, 그지?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지. 근데 민주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그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서서 더 이상 정치인이 그것을 대행하는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 그죠? 지금이 그런 거 아니야? 절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죠?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가 뭐 촛불 2.0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이제 촛불이 2002년에 시작됐던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종착점을 향해서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더 나오셔야 돼. 물론 생업도 바쁘고 뭐 그러지만은 주말에 나오는데 너 내가 생각 못할 건 없잖아. 그죠? 저는 안 돼요, 물론. 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생업에 지장이 없는 분들 끝까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죠? 저는 그거 마음에 들 때요. 우리가 조국이다.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개체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다른 한자어의 마이 컨트리. 내가 나의 조국이에요. 우리가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오늘은 여기까지.